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전립선 암입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최한용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젊은 전립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앞서서는 5, 60대가 주로 네. 많다. 그런데 젊은 환자도 증가한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실은 그 전립선 암은 보통 40세 이하에서는 이제 드물다가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60세 이후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젊은 남성에서도 전립선 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40세의 그 매우 젊은 층에서 1990년 이후에 매년 2%씩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90년 이후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국내 그런 이제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네. 아직도 네. 20대 30대 전립선 암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그 발생률의 그 증가폭만을 본다면은 아직도 이제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네. 증가폭은 네. 물론 이제 발생 그 환자는 60대가 제일 많지만은 네. 발생률만 본다면은 증가폭이 50대가 제일 높아서 50대인 경우에는 55%. 60대는 37%, 70대는 20%, 80대는 14% 이렇게 이제 매년 그 이 발생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남성분들은 귀 쫑긋하고 지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벌써 대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권장하는 이 정기적인 검진, 네. 주기, 나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있었지만은 전립선 암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면은 사실 매년 전립선 암의 그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건강검진에 많이 전립선 암에 대한 그 피검사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혹시 그 이 부친이나 형제분들 중에 자기 이제 형이나 동생 중에 그 이 전립선 암에 그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경우보다 암의 발생률이 3, 4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정말 전립선 암의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는 5년 생존율이 93.3%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암들 특히 이제 위암인 경우에는 74%, 대장암 60%, 폐암 25%, 간암 32%에 비하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뭐 그 전립선 암 때문에 큰 일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상당히 네네.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 50대 이상은 그렇다 치고 또 젊은 환자에서 앞서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이 전립선 암 세포가 좀 공격적이다, 그렇죠. 조금 더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35세에서 44세 연령층에서 통계인데 고위험도의 전립선암도 이제 고위험도의 전립선암이 있고 저위험도의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근데 고위험도의 전립선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년층에서 발생한 고위험도의 전립선암보다 암 생존율이 낮아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또 이제 그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그 전립선암이 흔히 발생하는 지금 그 40대 이상 이후에 그 80대까지의 그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이 95에서 100%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15세에서 24세 사이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뚝 떨어져서 30%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올라가서 20에서 29세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 5년 생존율이 그다음에 25에서 34세는 80%로 나이가 어릴수록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있느냐?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데 네. 아마도 진단할 때 진단이 좀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젊은 층들이 비만하다든지 또는 운동 부족 또는 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정확한 그 원인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격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을 주제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최한용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대부분 암이 그렇지만 전립선암도 조기 발견하고 초기 치료가 중요한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발견해서 그 전립선 암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쾌도 가능하고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3.3%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전립선 주변에서 이제 종양이 자라면서 이게 계속 퍼져나갈 텐데 이게 다른 암처럼 전립선 암도 전이가 되나요? 물론이죠. 그 전립선 암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전립선암에 국한돼 있다가 그 암세포들이 이제 전립선 피막을 뚫고 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정낭이든지 아니면 방광 경부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혈관이나 이제 림프액을 타고 그 골반강 내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또는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뼈로 척추나 이런 뼈 쪽으로 가게 되고 더 이제 거기서 진행이 되면은 간이 폐나 뭐 아무데나 다 갑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죠. 저는 그냥 전립선 암이 그냥 전립선 그 안에만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이가 가능한 암이군요. 그러면 이 병의 진행도에 따른 병기는 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뭐 이제 다른 암과 다 비슷한데 우선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그 1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검사로서는 이제 에서 무슨 뭐 암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양성으로 비대증으로 알고 수술했는데 그 수술에는 이 조직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 조금 발견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혈액 수치가 높아서 이상하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는 이제 상당히 초기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기는 이제 우리가 직장 수치 검사를 해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봤을 때 거기서 암의 결절이 만져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2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2기는 아직까지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3기는 그걸 좀 벗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벗어나서 정낭이나 그 방광 경부가 조금 좀 침윤된 경우 그걸 우리가 3기라고 그러고 4기는 이제 더 진행이 돼서 뭐 임파선, 뼈 아니면 다른 장기로 이제 진행된 그랬을 경우에 이제 4기라고 합니다. 전이 된 경우죠. 방금 직장 수지 검사 얘기하셨는데 이게 결국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 암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직장 수지 검사에서 전립선 그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는 이제 조금은 진행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국한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립선 암을 좀 빨리 발견하고 싶은데 전립선 암이 있을 경우에 나타난 초기 증상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사실 내가 안타깝게도 이 전립선 암은 초기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커져. 그러니까 이제 혈액 검사로 이제 이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게 좀 커져가지고 종양이 커져서 이제 전립선 안에서 커져서 그 후부 요도를 누른다든지 그래서 이제 오줌기를 막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배뇨곤란이든지 배뇨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결국 이제 경우에 따라서 혈뇨가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립선이 일종의 호르몬 기관이기 때문에 정액에서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정할 때 또는 이제 이 성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는 이제 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죠. 근데 이게 좀 더 퍼져가지고 뭐 뼈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척추뼈에 이제 큰 종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 척수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는 통증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 응급실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진 찍어 보면은 척추 쪽에 심한 그 암이 발견되는 거 간혹 있죠.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이 전립선 암 조직을 갖다가 한 군데만 이렇게 딱 바늘로 찝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네. 그 이제 사실은 그 전립선의 그 이 조직 검사가 예전엔 6군데를 찔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그 12군데를 무작위로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쪽으로 기구를 집어넣고 초음파를 보면서 12군데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그 바늘을 해서 하는데 뭐 바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12군데를 많이 찔르더라도 워낙 그 전립선에서 작은 전립선은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적 그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그 조직 검사하기 전에 알기 위해서 MRI를 이제 요새는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특수 MRI를 찍으면은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그쪽에다 좀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도 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좀 무작위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12군데를 찍고 또 MRI를 통해서 또 빈틈은 없는지 그렇죠. 확인을 해본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증가하는 이 전립선암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자분 중에 질문 한번 계시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아주부님은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게 방광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참 수술이 어려웠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술 후가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셔가지고 밤에도 그냥 들락날락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사회생활도 참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립선암의 그냥 이게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그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술 후에 이 배뇨 장애가 생겼다 이런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 방광 경부까지 이제 침투됐다면 아마 수술할 때 광범위하게 그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의 일부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는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이 소변을 보는데 필요한 이제 신경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수술 후에 방광 기능에 좀 장애가 올 수 있는 경우는 그 수술하면서 이제 그 이 방광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제 감염이 되면서 그 방광벽에 변화가 왔다든지 네. 아니면 그 방광에 그 들어가는 신경에 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신경 손상 때문에 이제 그 이 방광 기능에 좀 변화 와서 자주 마렵게 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일에 그런 증상이 심하고 만일에 수술 전에는 괜찮았는데 수술에 그런 증상이 생겼다. 그럼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리역학 검사든지 비뇨기과적인 정밀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광 기능을 한번 좀 체크해 봐가지고 네. 만일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 그때는 요새 또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물요법을 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가 이제 전립선암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전립선암 요인 예방에 대해서 좀 네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 하면 꼭 빼놓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 타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안장. 네. 이 자전거 타는 것과 전립선암의 위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았었죠. 네네. 그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전에 그 임상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자전거를 오래 탄 사람과 안 탄 사람 간에 이제 전립선암의 발생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외국에서 발표됐는데 그 자전거를 뭐 하루에도 몇 시간씩 타는 사람이 안 타는 사람보다 좀 높더라.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야.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뭐 그 검증된 게 아니고 또 사실은 그 빈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그 이 자전거에 타는 안장이라 그러나요? 네. 좀 부드러운 걸 하면 좀 낫지 않겠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자꾸 저를 자극하기 때문에 암이 되지 않냐 그런 이 생각의 상인 건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자전거를 열심히 타가지고 즐겁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암의 예방에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자전거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 안 타지만 이제 운동을 합니다. 아, 운동으로. 네. 물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부위에도 암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 세포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세포하고 암이 생길 수 있는 세포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전해서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과 암이 같이 병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증 있는 환자분들이 또 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생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만성 질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그 질문 중에 그럼 전립선염이 있다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암이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저 학회에서 아주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엔 염과 암이 관련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립선염은 또 이제 특징이 급성 전립선염이 있고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안 되면 자꾸 재발하면서 생기는 만성 전립선염인데 이런 만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안 된 상태에 방치됐을 경우에 오래 진행됐을 경우에 네네. 이게 나중에 그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요새 그래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전립선염을 앓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걸 묻기도 하는데 네. 그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조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비대증보다 염이 더 그렇죠. 네. 암이 될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암이 되는 것보다 고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확률이 인저들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암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크진 않지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전립선염에 걸리는 확률이 많아지는 걸 알면서 네.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신경 써야 되는데 되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화된 음식이 가장 주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소화된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환경 그런 거 이제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기오염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암의 전립선암의 이 발생에 증가되는 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아직은 모르지만 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좀 내가 전립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떤 걸 하면 제일 좋을지를 전립선 궁금했었어요. 암이요? 아니요, 이제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나 이런 거. 암 그건 말고. 뭐 쉽죠. 그건 전립선염이 있는가는 이제 우리 가서 소변 검사하고 그다음에 전립선 쪽으로 항물 집어넣어서 전립선 마사지를 해가지고 전립선 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액을 받아서 거기에 염증 세포가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이제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개 급성 전립선염인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알죠. 이제 급성일 때는 대개 이제 그 회음부 쪽에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네. 배뇨할 때 통증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럼 쉽게 이제 그건 진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성 전립선염은 쉽게 알지 못해요. 본인이 증상이 없으면서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마사지 해보고 전립선 마사지 해가지고 그 액을 받아봤을 때 의외로 염증 세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건 만성 전립선염인데 그럼 이런 만성 전립선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게 항생제를 또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사실 이 만성 전립선염이 사실 우리 이제 그 비뇨기학과 의사들에게는 조금 좀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